안녕하세요. 한리산 한의사 이혁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바이크를 타고 서울에서 동쪽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라이딩하기가 가장 좋은 코스 중에 하나가 양만장에서 홍천, 속초로 이어지는 44번 국도입니다. 여기는 소양강을 넘는 다리입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빠지면 양구 방향이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인제가 나옵니다. 인지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제는 읍내로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지나치는 곳이긴 하지만,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쪽에 벚꽃이 피어 있어서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한창 때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참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개천, 따라서 이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가지고 와도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라이딩 코스는 44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한계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서 이 한계 터널과 용대 터널 지나서 미시정 터널만 넘어가면 바로 속초에 도착하고 대포항에서 식사와 커피 한잔 하고 한계령 넘어서 서울로 돌아가는 코스입니다. 여긴 대포항입니다. 식사를 하고 커피 한잔 마시러 들어간 카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서 하늘이 어둑어둑합니다. 라마다 속초 호텔 근처에 모모의 창가라는 브런치 카페가 있는데, 이 전망은 그 앞 건물에 가려서 좋지는 않지만 이 커피를 직접 볶아서 주는 곳이라서 커피 맛이 정말 일품이었고, 이 커피 볶는 냄새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 속초에서 한계령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말 나온 김에 커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커피가 몸에 좋다, 좋지 않다, 이렇게 말들이 많죠. 이 카페인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이 교감신경을 자극하면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면서 몸에는 일단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심장병과 위암,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방광암 발생 위험이 있거나 또는 위험이 나쁜 작용을 한다고 하니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커피가 누구에게 좋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피는 식적의 병인이 있는 경우 가장 좋습니다. 급하게 많이 먹는 습관이 있으면서 몸이 잘 붓거나 밥만 먹으면 피곤하고 눕고 싶고 배가 나오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면 이 식적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은 하루에 여러 잔 마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커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커피를 마시고 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출발을 늦게 했더니 날이 어둡습니다. 여기는 한계령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한계령을 넘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차량도 거의 없었고, 또 해가 떨어지니 바위에 음영이 생기면서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연출하는데 웅장하고 멋있으면서 겁도 나고 그랬습니다. 특히 산속에서 하는 야간 라이딩은 이 동물들이 활동하는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로드킬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기 한계령 휴게소가 나오죠. 그래서 이 속도를 줄이고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계령 휴게소를 지나서 그 후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은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조심조심 최대한 속도를 줄여서 한다는 느낌이 드시죠? 어두운 밤길, 특히 그 산속의 내리막길은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갑자기 동물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공사구간이거나 비포장도로가 나오면 낮과는 달리 당황하기 쉽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편치 않다면 속도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이 공사구간이 나와요. 자, 나오죠? 이 공사구간인데 이 아래 어때요? 갑자기 비포장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갑자기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요, 슬립을 하고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리막길을 이제 다 지나서 평지를 가고 있는데요. 내려오는 내내 참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어둠에 막혀서 제대로 촬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에 또 여기를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
짠! 네, 다시 이제 2일 후에 강원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갔을 때 어두워서 제대로 한기령 영상을 못 담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이번 코스는 양만장, 홍천, 양양으로 가는 44번 국도를 그대로 따라가다가 동해안을 타고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남해항이라는 작은 항구가 나오는데 그곳이 목적지입니다. 남해항에 제가 예전부터 한번 가보려고 했던 횟집이 있습니다. 이름도 아주 예쁩니다. 처녀 횟집. 네. 그 집에 어죽이 정말 맛있다고 할리타는 형제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겸사겸사 방향을 그리어 정했습니다. 자, 낮에 돌아보는 한기령입니다. 역시 대한민국 최고라고 할 만큼 경관이 뛰어납니다. 예전에는 한기령 정상에서 내설악 전봉산으로 코스를 잡아서 등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겨울이었는데 눈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한기령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여기는 정말 한 번 와보면 반드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해도 또 오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왔었지만 올 때마다 새롭게 느껴져서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기령을 넘어서 내려가는 도중에 오른쪽으로 보면 오색온천이 있습니다. 오색온천은 제가 매년 겨울에 꼭 한 번은 제 친구와 들르는 곳입니다. 왜 들르는가 하면 물론 온천이 좋아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오색온천 지구에서 파는 산채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산채 식당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산채 정식과 막걸리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오색온천 지역 내에 산채 식당은 어딜 가든지 정말 훌륭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 가면 좋아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문만 열고 들어가면 그것이 최고의 식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봄철이 되면은 주변에서 나오는 온갖 산채들이 골고루 올라오는데 이것들과 함께 막걸리 한 잔 마시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한의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보약보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그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남해 앞바다가 그 서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아직 바다에 들어가기에는 좀 춥죠. 하지만 그 열이 펄펄 끓는 젊은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엄마와 딸이 함께 서핑을 하는데 정말 멋졌습니다. 촬영을 하기가 좀 뭐해서 이 눈으로만 보고 감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는 정말 그 바이크를 타고 이 남해에 와서 서핑을 좀 배워보는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이렇게 구상 중입니다. 참 멋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그 남해안 쪽으로 가는 장면을 보시죠. 이 길이 그 해안도로인데 그 왼쪽으로는 그 바다가, 동해 바다가 펼쳐져 있어서 정말 장관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잘 반영이 되지 않는데요. 직접 보면 정말 멋있는 광경들이 쭉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남해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남해항은 정말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아직 이 시즌이 아닌데도 마을이 참 깨끗하게 잘 정돈이 돼 있었습니다. 자, 갈매기가 너무 예쁘네요. 저는 다음 기회 봐서 그 어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